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이제 좀 딜레마가 네.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2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 표결을 한다. 이탈표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오늘 그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예. 연기한 그렇죠. 한 방송에 나와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문율이 있다. 금기어. 김건희 금기어. 네. 이 얘기를 했던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것부터 보게 되죠.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예. 예. 이게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발언이 나왔을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약간 교감하에 나왔을까? 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대위원들하고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미 뭐좀 사석에서 이렇게 만났던 네. 적도 있고, 그래서 양자 간에는 상당히 좀 신뢰감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관계로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총대 메고 하는 거 아니야? 총대라면 무슨 총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맹비난을 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사실은 보수 언론들조차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 내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려면 대통령하고 약간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 예. 예, 너무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면 뭐 당정 관계, 수직 관계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에만 의존해서 그냥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안 오르면 어떡하냐. 역으로 오히려 당이 뭔가 차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끌어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문이 있고, 그 사실은 핵심 포인트에 김건희 여사 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 약간 이것부터 차별화 시도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비록 말이라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내지는 좀 거부권 행사를 제고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위원장이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나는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갔죠. 오히려 자기가 앞서서 이거 특검법 이거 뭐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막 이제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더 앞장섰죠.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위원장 내지는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흘렀을 수 있다. 그러면 네. 한 위원장하고 친근한 관계가 있는 김경률 회계사하고 네. 교감이 있었다? 저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김경률 회계사가 총대를 맸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금기어 이거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금기어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 이게 계속 얘기가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거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올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비대위 내에서 아마 좀 우려가 되긴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죠? 또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비대위 차원에서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우리 비대위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비대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비대위의 총의는 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이런 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의결에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은 자꾸 지금 이거를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당 최대한 밀어서 공천 이탈자 많이 나온 다음에 이제 딱 해서 이거 그냥 압도적인 3분의 2 이상 이러고 확 그냥 처리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비대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끝까지 이걸 막아섰다, 방해 공작을 했다 이러면 여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총선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약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재의결과 관련해서 그걸 당론으로 밀어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는 정도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의 총의로.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게 되는 거고 사실은 특검법 결국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법 특검이 이제 발족이 돼서 활동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닐까요? 그거는 사실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잘된 특검도 있지만 잘 됐다는 얘기는 수사를 잘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밝혀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또 있잖아요. 예, 뭐 특검이 결국 흐지부지 수사 끝났다 이런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이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차라리 이거 적극적으로 받고 우리가 수사 지금 사실 봐라 뭐 수사할 거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그냥 규명을 하고 끝나는 게 터는 게 낫다 하는 주장이 이제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도 초기에 나왔던 바가 대표적인 있어서 사람은 김웅 의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특검 선택 잘하고, 예, 또 수사 관련한 정보 같은 경우는 특검 같은 경우에 대체로 보면 검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여기서 좀 이제 마사지 좀 하고, 예, 이러면 이제 김 여사한테 크게 타격이 안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 내지는 특검이 이제 시간을 좀 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총선 전에 이제 수사 결과 뭐 수시로 발표하고 이게 아니고 좀 이제 발표 시점을 좀 뒤로 늦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총선은 그냥 넘어가는. 물론 쟁점은 계속 되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특별 수사 중에는 해명 수사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를 시켜서 아예 그냥 네. 의혹을 벗어버리는 네, 그런 방향이다. 이거를 권력 게임 차원에서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근데 반기를 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들어선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러설 곳이 없단 말이죠. 네. 다시 뭐 변호사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내친김에 대선까지 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도에 들 거란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안될 있는데 있다. 지금 현재로 봐선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김경일 비대위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뭔가 교감설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어. 뭐 어찌됐건 자기는 출마도 안 하기로 이제 딱 배수진을 쳤어. 예. 그럼 여기서 성공해서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그 다음 자기 정치가 가능하잖아요. 대선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내가 들어왔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뭐 윤석열 아바타란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게 나도 별로 이렇게 뭘 할 것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네. 자, 이러면 내 존재감이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되겠나 이 위기감이 확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좀 어차피 배수진 쳤는데 어차피 한번 좀 내 나름의 카드를 좀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초기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또 왔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뭐 당 지지율도 오르고 예? 한동훈 효과가 달라서 그러면 그 기조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 딱 이제 반응을 보니까 뭐 보수 지식 내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조중동도 사실은 걱정했던 게 외연 확대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어찌됐건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별로 그치. 그렇게 오히려 빠지고 있는 효과가 안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부부에게 내가 기본적으로 할더리는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달리 좀 가면서 대통령을 오히려 역으로 설득하는 길을 택하겠죠. 무조건 총선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설득을 한다. 네,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대통령 근데 지켜드릴 수 있고 그러면- 김 여사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특검법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약간 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 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해서 이긴다면 네. 비대위원장 해서 뭐 압승은 아니래도 뭐 가까스로 이긴다면 네. 한동훈 효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레임덕이 좀 빨리 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했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래서 이 한동훈 카드는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최후의 카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최후의 카드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그 리스크는 고려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한동훈 그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제약을 이제 줘서 한마디로 조건을 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비대위원회에 이제 그 어찌됐건 친윤계들이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이 한 위원장 비대위원장 가기 전에 독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해서 이제 딱 해서 교통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약간의 경고도 좀 했겠죠. 너무 나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용인을 해준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위원장도 그래서 이제까지는 딱 그 조건에 따라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고 사실은 당도 그럼 죽고 그래 또 궁극적으로 대통령한테도 악영향이 가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오히려 역으로 이제 설득하는 길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만 큰 타격을 받겠죠. 한 위원장만 타격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예.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냥 바로 정계 은퇴? 바로 이렇게 그냥 가버릴까요? 그래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는 계속 있겠죠. 적어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한풀 꺾이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은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이력이 같고 이래가지고 그 과거에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택했던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제대로 국정을 못 해갖고 임기 말에 엄청난 레임덕에 시달리고 이러면 한 위원장이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정권을 재창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들, 계속 봐왔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도 얘기 종합해 보면 네. 흥미로운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그렇게 한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네,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설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 또 이제 대비를 다 해놨을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다음 주 네. 이 시간 이제 화요일 날 녹화를 해서 수요일 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일주일간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가지고서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양당의 공천 과정이 역시 가장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양쪽에 벌써 공천 학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당내에서는 완전 전쟁이거든요. 현역들은 살아남으려 하고 이런 이제 친윤 내지 친명 그 마케팅하는 자객들은 들어와서 막 털을 잡으려고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뭐 기준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결국은 이제 학살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은 역시 이제 이 쌍특검 법인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의혹 제기를 했던 예. 예, 과연 한동훈이 김경률을 활용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김경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다른 이제 비대위원들이 더 가세하면서 네. 분위기를 이제 그로 확 몰아가고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이건 비대위원들의 총의가 그래서 안 받을 수 없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쌍특검법 그리고 김경률 그리고 공천 양당의 공천 학살 여부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지금 짚어드린 이 정치 크리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눈도 많이 오고 지금 네. 밖에는 좀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날씨가 참 굳습니다. 각별히 안전 주의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